여러분, 교육은 정말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 벽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관점입니다. 자, 이 관점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교육이라는 게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그 다음 세대한테 고스란히 물려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계급을 재생산하는 교육의 역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계급이 대물림되는 순환고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관점의 핵심에는 4가지 종류의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즉 경제 자본은 물론이고요. 누구를 아느냐 하는 사회 자본,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문화 자본, 그리고 심지어 외모 같은 신체 자본까지 포함돼요. 이 슬라이드의 톱니바퀴처럼 이 자본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꽉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의 성공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본들이 대체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쭉 이어지는 걸까요? 저자가 말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성공의 순환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직설적이죠. 자본이 어떻게 스스로를 불려나가는지를 거의 공식처럼 딱 보여줍니다. 이 4단계 과정이 바로 계급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엔진이라고 보는 건데요. 자, 보세요. 1단계, 일단 부와 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2단계, 이걸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의 결혼을 하죠. 3단계, 여기서 얻은 자본으로 자녀에게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요. 마지막 4단계, 결국 그 자녀는 명문대에 입학하면서 다음 세대의 성공까지 보장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비싼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에 책이 쫙 깔려 있고 미술관 다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엄청난 이점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주장 중에서 아마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우리의 외모, 이 신체적인 조건이 또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입니다.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인용한 서울대 연구를 보면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득이 무려 5에서 9%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매력 프리미엄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체 자본은 결국 또다시 부와 연결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는 어쩌면 좀 씁쓸한 현실에 꼬집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을 향한 사회적인 압박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남성과 여성이 마주하는 현실이 아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남성에게는 능력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반면에 여성에게는 능력이나 외모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게 마치 선택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종류의 족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설령 여성이 학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둬도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보세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거의 4명, 정확히 37%가 여전히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자본도 외모도 갖추지 못한 여성의 현실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조선시대 관노비나 산노비 삶의 연장선에 가깝다고요? 정말 강렬한 비유죠. 자, 이런 분석들은 결국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결론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칭찬할 때 아, 그 친구 참 착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그 착하다는 말의 가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토끼는 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능해서 잡아먹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함이라는 건요. 좋은 성품이 아니라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나약함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참 성실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이런 칭찬들, 결과가 없으면 그냥 다 무의미한 변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결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이 냉혹한 현실에서는 과정의 미덕 같은 건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오직 결과로 평가받죠. 의도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성적표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쭉 보여준 뒤에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에 담깁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반복되는 자본의 순환고리를 과연 한 개인, 한 부모의 노력만으로 정말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